자, 오늘은 미니밴 2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니밴 카니발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미니밴 시에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오디세이와 카니발을 비교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실내 환경 위주로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실내 환경도 비교를 하지만 시에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카니발은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 비교, 그리고 미니밴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승차감 비교, 이런 것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엇비슷해요. 시에나가 조금 더 길고 카니발이 휠베이스는 더 깁니다. 근데 사실 실내 공간에서는 워낙 두 차 모두 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다만 이 외관의 차이가 있다면 최신식 디자인, 진짜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미니밴이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카니발이 있는 반면에 시에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의 미니밴인데 도요타식의 멋을 많이 냈어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일단 파워트레인에 있을 것 같고요. 시에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 모드로도 갈 수도 있고 전기 모터의 도움을 많이 받는 모델이고요. 미국에서 생산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미국에서도 가장 상위 등급 모델로 들어왔어요. 옵션이 몇 개 빠지긴 했지만 필요한 옵션들은 다 전부 갖춰 놓여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차의 가격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나요. 이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요타가 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을 허투루 썼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외부 패널만 잠깐 살펴봐도 카니발은 전부 철판이에요. 범퍼 쪽 플라스틱을 제외하면 외부 패널은 전부 철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에나 같은 경우는 보닛을 알루미늄으로 사용했고요. 자, 휀더는 철판, 이 앞문짝은 철판, 카니발도 철판. 자, 뒷문짝은 카니발 철판, 시에나는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도 시에나는 알루미늄을 사용했고 카니발은 철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겉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엔진룸 안쪽 그리고 셰시 부분에 있어서도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쓴 부분이 있고 뒷바퀴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냥 디스크 브레이크를 썼다면 시에나 같은 경우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런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의 실내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미니밴이라고 미니밴에 특별한 요소들을 넣었다기보다는 다른 SUV 라인업과 유사한 디자인 방향성을 가지고 실내를 꾸며놨습니다. 이런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최신식 자동차를 타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SUV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자식 기어 셀렉터를 쓰게 된다면 이 위치를 대시보드 쪽으로 옮기고 이 센터 콘솔을 수납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컵홀더의 개수가 이 앞쪽에는 2개, 그리고 2열을 위한 2개의 컵홀더가 별도로 또 있고요. 그 외에 수납 공간은 이 가운데 부분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USB는 무려 3개나 놓여져 있습니다. 별도로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이나 아이디어적인 공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무언가 마구마구 넣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카니발 7인승의 핵심 공간은 바로 이 2열 공간입니다. 2열이 상당히 쾌적하고 넓고 이렇게 독립된 시트로 놓여져 있어요.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진 유리도 있고 조금 남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전부 원터치로 작동이 되고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열선은 물론이고 통풍 시트까지 지원이 됩니다. 2열에 통풍 시트가 지원되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3존 에어컨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통풍구는 이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뒤에까지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열게 되면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딱 머리 위가 뚫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음성인식 시스템도 있고 220V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도 있고 앞좌석 시트에는 USB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를 만들어준다는 게 큰 특징이기도 해요. 먼저 좌우는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도 수동으로 움직이고요. 자, 시트를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는 전동으로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발받침까지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눕게 되면 옆쪽에 또 컵홀더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USB 포트도 쓸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어딘가로 이동할 때 이만한 자동차는 사실 찾아보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3열을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도 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밑바닥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시트가 접혀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짐칸으로 쓰는데 이조차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제 시트를 접어 볼 텐데요. 힘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한번 당기고 접어져서 눌러야 돼요. 자, 그리고 시트를 접었을 때 틈새로 무언가 빠지지 않게끔 이 윗부분을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이 펼치는 부분도 지금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딱 달라붙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시트를 접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 2열 시트를 뒤로 눕힐 때도 제약이 크게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넓은 4인승 모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시에나는 풀체인지 되면서 실내 공간도 많이 바꿨습니다. 카니발과 비교하면 최신식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사용하는데 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약간의 세련됨까지도 가지고는 있어요. 여전히 아날로그 계기판을 쓰고 있지만 가운데 트릭 컴퓨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는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뭐 폰트가 덜 예쁘고 UI가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카니발에 그토록 장착되기를 원하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를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에도 수월합니다. 카니발은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계기판을 볼 때와 전방을 볼 때 움직이는 각도가 큰 편이거든요. 하지만 시에나는 시트 포지션의 조절폭도 카니발에 비해서는 더 넓은 편이고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전방을 보면서 계기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나도 기존에는 대시보드에 변속기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콘솔 쪽으로 변속기를 옮겨놨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마치 육교처럼 이 부분이 돌출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수납하거나 옮겨 놓기 편하게 했고 이 아래 공간을 사용해서 간단한 짐들을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아래 공간이 정말 넓어요. 스마트폰도 이 위쪽에 거치를 하게 해놨고 평평한 곳에 스마트폰을 놓게 되면 좌우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칸막이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도 있고 이 위쪽 공간을 여러모로 쓸 수 있게끔 선반처럼 마구마구 쉽게 무언가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컵홀더 2개가 앞쪽에 배치가 돼 있고 자, 이 부분에도 또 다른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도 있어요. 카니발과는 다른 모습이죠. 수납 공간을 일단 가장 우선시하면서 디자인을 함께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독립된 2열 시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2열 시트가 뒤로 누울 수 있다라는 거는 카니발이 하기 전에 시에나가 먼저 적용했어요. 이른바 오토만 시트를 시에나에 넣으면서 많은 분들이 시에나를 의전용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카니발 같은 경우는 공을 많이 들인 편이에요. 그래서 전동식 시스템을 채용을 했지만 시에나는 전부 수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등받이 조절 수동이고요. 시트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수동이에요. 이 발받침도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과의 차이는 전동과 수동도 있겠지만 이 앉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카니발은 거의 눕는 자세가 되지만 오토만 시트는 편하게 앉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등받이가 들어 눕진 않아요. 딱 이 정도까지만 등받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측면, 편이라는 측면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브랜드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토요타는 이 이상으로는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면적의 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재보면 카니발의 2열 도어 그리고 시에나의 2열 도어 크기도 거의 동일하고요. 문이 열렸을 때 면적도 동일해요. 그리고 유리창 면적도 거의 동일한 편입니다. 원터치로 열리고 열리는 건 카니발이 조금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역시 햇빛 가리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은 3존 에어컨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시에나는 4존 에어컨 시스템을 쓰고 있고 에어컨 조절을 하는 부분이 가운데 쪽에 있어요. 어느 쪽에 사람이 앉아있든 에어컨 시스템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쏠려 있죠. 그리고 시에나 1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스크린이 놓였습니다. 마치 카니발 하이리무진처럼 스크린이 놓였는데
리모컨도 제공이 되고 스마트폰 미러링도 되고 HDMI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거대하진 않아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옵션을 추가하면 이 시트 뒤쪽에 개별적인 모니터를 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이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최신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붙었기 때문에 대신 위쪽에 썬루프는 없습니다. 카니발과의 차이점이 또 느껴지죠. 대신 수납 공간만큼은 역시 시에나가 한 수 위인 게 시트 옆쪽으로도 그물망을 설치해서 무언가를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도어 쪽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USB 포트 같은 경우도 A타입 그리고 C타입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쇼핑백을 걸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눕히는 이런 작동법도 카니발과 시에나는 거의 동일합니다. 오디세이는 조금 달랐잖아요. 근데 시에나는 거의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공간 자체의 부피도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이 3열 시트를 시에나 카니발보다는 더 각도를 줘서 눕힐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열의 편의까지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놓은 모습 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사실 아래에 벨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은 자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트를 접어 볼게요. 접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접어 놓게 되는 구조, 이론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죠. 근데 이 딱 체결되는 느낌은 카니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래쪽이 평평하냐 아니냐도 카니발이 조금 더 평평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울퉁불퉁하고 레일이 나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눈에 띕니다. 다만 공간적인 차이가 하나 큰 게 있는데, 전에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시트를 아예 다 드러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시에나는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은 전동 시트가 적용됐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시에나 같은 경우는 시트의 엉덩이 받침을 위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캠핑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야전 침대입니다. 네, 이게 길이가 한 190c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침대, 이게 시에나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침대까지 놓을 수 있는 구성이에요. 짠! 자, 이렇게 쳐봐. 괜찮은데? 자, 이걸 그대로 카니발에 넣어 봅니다. 자, 카니발은 바닥에 뭘 깔고 눕는 거 말고 그냥 2열 시트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제 트릭 컴퓨터는 리셋을 하고요. 도심과 자동차 전용 도로 구간을 반반씩 한 30km 정도 코스로 연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2.2L 4기통 디젤 엔진과 3.5L 6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은 8단 변속기도 조합이 돼 있고 연비에 있어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디젤이란 연료 자체도 가솔린에 비해선 저렴하죠. 일단 공회전 상태에서는 이 디젤 사운드가 좀 거슬리기도 하고 진동도 많이 느껴지는데, 막상 달리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디젤 차를 몰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토크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야 되는 환경에서도 디젤이 분명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디젤 엔진은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환경에서는 힘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도심에서는 연비가 많이 떨어지고 고속주행에서는 연비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신형 카니발을 굉장히 많이 리뷰를 했거든요. 탈 때마다 느꼈던 게 이 승차감에 대한 아쉬움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편의 장비도 좋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자동차를 잘 꾸며놨는데, 승차감이 딱딱하기도 하고 서스펜션이 불규칙한 노면을 잘 걸러주지 못하는 느낌이 언제나 있었거든요. 그동안 많은 회사들이 미니밴을 만들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조금씩 불편하고 뭐 이상하고 못생기더라도 승차감을 하나 잡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미니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카니발은 과감하게 미래적인 디자인 가지고 나왔고 옵션도 굉장히 좋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는 반대 행동을 한 거예요. 남들이 승차감, 편안함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
카니발은 그런 쪽에는 조금 더 노하우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신 휠 베이스도 굉장히 길고 양쪽 바퀴 사이의 거리도 넓고 서스펜션도 단단한 편이고 전고도 낮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느낌은 좋아요. 빠르게 달릴 때 그리고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할 때도 견뎌내는 능력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주행 성능은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승차감이 개선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승차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패여있는 곳, 그리고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 이 노면 소음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리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딱딱한 서스펜션과 연계되다 보면 편안한 미니밴, 의전용 차량을 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장비가 흔들리는 소리도 있긴 한데 마을버스 타는 느낌? 굉장히 옛날 말로는 그냥 봉고차 타는 느낌? 그런 상황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막히는 길을 왔는데 리터당 15.7km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연비도 중요하지만 이 차에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요즘 이제 전기차에서만 이걸 따지는데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가 시에나에 비해서 연료 탱크가 조금 더 큰 편이에요. 5리터 정도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단 대략적으로는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기름을 가득 채우면 약 900km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자, 대략 38km 정도를 달렸고요. 시간은 54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55분 정도 소요가 됐고 리터당 18km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트릭 컴퓨터는 전부 리셋을 하고요. 시에나 같은 경우도 연비가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주행 모드로 달리겠습니다. 일단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건 에코 모드겠죠. 동일하게 에어컨도 켜놓고 달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만큼 이렇게 서행할 때 엔진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게 시에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심 구간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 자동차예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에서는 사실 어차피 다음 신호가 빨간불이면 급하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에너지도 회수를 하고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엔진을 돌리지 않는 것이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연비주행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엔진이 들어오네요. 시속 45km 정도를 넘어서니까 엔진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비교적 엔진이 우악스럽게 들어오는 느낌도 있거든요. 지도새도 모르게 스르륵 들어오는 차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처럼 딱 느껴지는 자동차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분명 연비가 좋아지는, 우수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4기통 엔진을 쓰고 있고 직분사와 간접분사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인데 출력은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치고는 넉넉한 편인데 소음 측면에서는 실내로 유입되는 사운드가 꽤 커요. 가솔린 모델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진동이나 이런 것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주유를 가득했을 때 900km 이상을 달릴 수 있게 표시가 됐거든요. 시에나 같은 경우는 한 870km, 거의 900km 근접하게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시에나가 연료 탱크가 조금 더 작아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연료 탱크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어쨌든 시에나도 한번 주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예요. 그리고 카니발과 또 다른 부분은 카니발은 8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에나는 CVT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CV 변속기 특성상 속도가 높아지면 엔진 회전수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는 계속 찌르는 엔진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시에나는 10년 만에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리프트 연식 변경을 통해서 그래도 꽤 대대적인 변화를 겪긴 했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뭐 플랫폼도 달라졌고 파워트레인도 조금 달라졌고 이 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미니밴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리어 서스펜션에 토션빔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불만은 없었어요. 승차감이 좋았기 때문이죠.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독특한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접목이 되다 보니까
차체를 가로지르는 토션빔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션빔을 빼버리고 리어 서스펜션에 더블 리시버운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향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자, 카니발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패여 있는 곳을 마치 싸우는 것처럼 툭툭툭 때리면서 넘어가는데, 시에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지르면서 넘어갑니다. 때린다기보다는 꾹꾹 눌러주면서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시에나도 단단한 편인데 그 단단함 속에 부드러움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에나에게 유리한 도심 구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약 30분 정도를 달렸고요. 13.4km를 달렸습니다. 이때 연비는 리터당 20km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에 카니발도 굉장히 좋은 연비를 기록했는데 2톤이 넘는 이 거대한 미니밴이 도심에서 보여주는 수치는 확실히 아니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런 막히는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도 좋은 연비를 유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확실히 도심에서는 디젤 모델에 비해서 쾌적한 느낌도 많이 들고 연비도 더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네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이 다소 이질적이게도 느껴져요. 물론 제동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바꾸면서 종합적인 운동 성능 그리고 민첩함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나 자체는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자동차의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부위에 대한 보강 작업도 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연비 주행만 하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서의 움직임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나아진 게 있어요. 요철을 지나고 내리막이 이어지는 곳, 요철을 지나고 오르막이 있는 곳들,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앞뒤로도 바뀌고 위아래로도 흔들릴 때 카니발보다는 훨씬 더 평온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느껴져요. 자, 다시 출발했던 주유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58분 정도 달렸고요. 37.8km를 달렸습니다. 이때 트릭 컴퓨터에 표시되는 연비는 리터당 20.5가 나오네요. 카니발보다는 더 좋게 나왔지만 일단 제조사별로 이 트릭 컴퓨터 표시도 조금씩 다르고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류비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공사장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각진 방지턱을 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나 같은 경우도 단단한 편은 맞아요. 단단한 편인 건 맞는데 카니발에 비해서는 앞뒤로 움직이는 느낌이 이제 크게 들진 않고요. 서스펜션에 어느 정도 여유가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단 바퀴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상쇄시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카니발은 분명히 여진이 있거든요. 조금씩 흔들림이 잦아들면서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나는 카니발보다 그 시기가 훨씬 더 짧게 느껴집니다. 40 정도 하니까 좀 튀네. 지금 노면 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닌데 진동이나 노면의 그런 자잘한 패여있는 곳들이 크게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꽤 준수하게 방지턱을 넘어가고 있어요. 확실히 튀네. 몸이 들썩이는 게 더 커요. 지금 등받이에서 몸이 살짝 뜨거든요. 방지턱을 넘어갈 때 확실히 더 둔탁합니다. 카니발이 느낌이 더 둔탁하고, 이 앞바퀴가 방지턱을 넘고 이 뒷바퀴가 넘을 때까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앞바퀴가 공중에 뜨고 다시 착지한 다음에 흔들림을 가지고 있을 때 뒷바퀴가 넘어가거든요. 이 흔들림이 서로 함께 부딪히게 되면 차가 붕 떠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날아갈 것 같은데 나? 야, 차가 흔들리는데? 이 서킷에서 연속받는 느낌인데? 저희가 지금 결코 빠른 속도로 방지턱을 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30에서 한 40km 정도로 방지턱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실내에서는 충격이 꽤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방지턱을 넘은 후에 이 잔진동이 시트 팔걸이 쪽에서 느껴져요. 자, 시속 40km.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카니발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림이 꽤 큰 편입니다. 좌우보다는 앞뒤로의 흔들림이 꽤 크게 느껴지는데 앞바퀴가 뜨고 가라앉을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둔탁하게 놔버려요. 그리고 뒤쪽 서스펜션 역시 굉장히 단단해서 통통 튀기는 느낌이 들고요. 확실히 앞보다는 뒤가 더 이렇게 많이 들렸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상대적으로 시트를 조금 더 푹신하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트도 좀 단단한 편인데 쿠션감을 높여주면 그나마 상쇄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대 미니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일본의 시에나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아의 카니발을 비교 시승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단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 이제 완벽하게 동등한 수준이다, 혹은 동등한 것보다 조금 넘어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미니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너무 균형적인 성장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일본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 카니발은 우리나라에서 홀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도 조금 있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카니발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판매되고 있지만 균형적인 성장을 이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수입 미니밴들이 우리나라에 더 출시가 많이 돼서 국산 미니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카니발 말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타리아라는 독특한 미니밴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스타리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영상을 찍을지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수입 미니밴들도 더 많이 불러들여서 한번 재미난 비교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I get there